청와대 접견실로 들어서는데 대기실에 앞서 도착한 총장들이 그득했다. 그 사이에 현석호 국방장관이 눈에 띈다. 이게 웬일인가 싶다. 정부 강요들을 모두 체포하라고 했는데 현 장관이 이렇게 활보하고 있다니. 새벽에 보고받은 대로는 장면 총리는 놓치고 현 장관과 한통숙, 최신보 장관 등 몇몇을 체포해서 시청에 연금시켜 놓았다고 했었는데 김 대령,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게. 김 대령이 대기실 밖으로 나갔다. 비서관의 안내를 받아 유 대령 총장들과 함께 접견실로 들어섰다. 조금 있으니 윤보선 대통령이 집무실 문을 열고 나타났다. 올 것이 왔구나. 내 이럴 줄 알았어. 혼자 말로 낮게 뇌까리면서 상황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총장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내게로 다가왔다. 꼿꼿한 자세로 담담하게 악수를 나눴다. 의문스런 눈빛으로 눈에 힘을 주어 나를 쳐다봤다. 손치는 편안하신가? 유원식 대령과 악수를 하면서 그가 말을 걸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아담한 체격의 대통령. 이런 상황에서도 권위를 잃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예. 편안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유 대령의 조부가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유 대령 집안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윤 대통령의 태도를 보니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한다. 총장들의 태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일방적으로 몰릴 수 있다. 일대 다수 구도가 되어 혁명의 의미를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할 수 있다. 혁명 동지들이 나를 홀로 청와대로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다. 함부로 먼저 말을 꺼내지 말고 적당히 무게를 잡아야만 한다. 장 총장이 먼저 말을 꺼냈다. 대통령 각하, 새벽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켜 중앙청과 국회의사당, 서울시청, 육군본부 등을 모두 점령했습니다. 9시를 기해서 비상계엄령을 전국에 선포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박 장군이 선두 지휘관입니다. 대통령이 나를 다시 정면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가까이서 뵌 적이 없다. 그도 나를 모르듯이 나도 대통령을 잘 모른다. 서로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경로로 전해 듣고 있을 뿐이다. 장 총장이 말을 잇는다. 어찌됐든 가깝게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제는 사태를 잘 수습해야 할 차례입니다. 장면 총리께서 행방불명이시라서 대통령이 잠시 침묵을 지킨다. 그런 그의 태도 속에는 당황스러움보다는 지도자로서의 묵직함이 담겨 있었다. 내가 끼어들었다. 각하, 젊은 군인들이 우국 충정의 마음으로 혁명을 시도하였습니다. 각하를 모시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젊은 군인들이 목숨을 내걸고 국가를 위해 나서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그동안 온갖 반정부 시위와 쿠데타 시도가 있었지만 오늘처럼 군인들이 대대적으로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정치인과 정부가 제대로 국가를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네요. 각하, 이제 군사혁명을 기정사실로 인정해 주시고 비상계엄령을 추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 대령이다. 대통령이 아무 대답이 없이 장 총장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한다. 장 총장, 혁명 포고문이나 비상계엄령이 장 총장 이름으로 발령되었던데요. 어찌 된 겁니까? 오늘 새벽에 나에게 처음으로 군사 쿠데타에 대해 전화할 때만 해도 강력하게 쿠데타군을 제압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장 총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군다. 내가 그를 도와서 나설 차례다. 각하, 저희들은 처음부터 장 총장을 모시고 정군이나 국가 바로 세우기를 추진해왔습니다. 오늘은 불가피하게 총장께 미리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잠시 착오가 생겼었습니다. 장 총장이 직접 말씀해 보시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장 총장이 제대로 말을 꺼내지 못한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